안녕하십니까. 제조 데이터 AI를 만나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미라콤 INC의 컨설팅 그룹을 맡고 있는 김원영 그룹장입니다. AI 기술 제조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아직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도입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기 오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련된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아젠다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제조 데이터 AI는 저희가 제조 데이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유형의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고 AI 기술을 적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게 좋을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그러면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공장에 맞는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런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AI의 실정 적용 예시입니다. 미라콤의 넥스플레이스 어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을 실질 적용한 예시를 가지고 도입의 과정부터 성공하는 모습까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데이터와 AI입니다. 제조 데이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저희가 공정 데이터, 제조 실행 데이터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MES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고요. 설비 가동이나 비가동, 작업자, 생산량 이런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하고 관리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공정 파라미터의 설정값이나 우리가 실제 적용했을 때 변경값들, 그리고 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센서나 PLC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제 품질과 관련된 기준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의 검사 결과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에 고장이 났을 때의 데이터나 예방 정비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집을 해서 아마도 제조 혁신의 활동에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AI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집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를 연계를 하고 구조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하면서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기술이 결국 제조 혁신의 키팩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적으로 어느 영역에 도입을 해야 될지 결국 AI 도입의 목적을 고민하실 텐데요. 제조 데이터의 AI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지금 앞단 세션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겠지만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빠른 기술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민이 된다면 제조 혁신의 지표를 관리하는 그리고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싶을 거고요. 결국 품질과 코스트의 원가, 그 다음에 딜리버리 타임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AI를 적용해서 어떻게든 달성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살펴보면 제조 공정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에 AI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AI가 최적화의 작업 조건을 도출을 해서 결국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영역에 활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재 사용량을 최적화를 시켜서 자재 로스를 절감한다든지 설비 효율을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캐파를 늘려서 생산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좀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중량물을 다루고 있고, 그런 중량물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의 우선순위를 AI 기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트 생산을 최적화를 하고 추진하는 그런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자재 발주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창고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로 저희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조 공정의 최적화 과정인데 화학, 식음료 여러 업종에서 그런 최적화를 통해서 공정 조건을 예측해서 불량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공장에 적용을 한다면 그리고 바로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젠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AI 적용에 우리 공장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도입 활용 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우리 제조기업이 AI 도입에 활용 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답이 있었던 것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조기업 중에 80%가 전문 부서가 없었고, 그리고 AI 전문 인력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적인 선행 투자 때문에 뭔가 시도도 못 해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데이터의 부족,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부족뿐만 아니고 품질에 있어서 성공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AI 기술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AI 붐이 사실 뭐 올해 막 일어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국가에서 지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했을 때 일회성의 투자에 그쳐서 사실 AI 기술을 도입해본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델을 변환하거나 다양한 케이스에 접목을 해서 확대를 하려면 또다시 외부 전문 기업들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사실 우리 공장에 어디 영역에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 것조차를 고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I 적용하는 좀 과정의 단계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AI 과제를 수립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도입했던 그 회사들에서 80% 정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적용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리고 정량화된 목표를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성공의 과정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용하는데,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에서 대부분 실패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마 성공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지 못해서 그런 과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해본 기업들은 이런 이 3단계의 과정이 무수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과 수정 반복의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한의 일정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AI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의 우리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투자 규모를 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좀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고 좀 쉽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POC 단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작게 성공률을 이제 성공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효과를 목표로 삼고 적용 과제를 가져가는 거냐, 그리고 수치화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인프라의 규모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에 맞지 않은, 이 과제에 맞지 않은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현장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선정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이런 기술은 쉽지 않을 거고 저희는 전문 회사에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접근이 쉽고 활용이 용이한 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AI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하면 정량화된 수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 5%의 수율 증대를 목표로 가져가자. 그래서 생산 원가를 얼마를 절감하자라는 목표를 가져간다면 그 대상 공정은 어딜 것이냐라고 선정을 하고요. 단위 공정의 믹싱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최적화 운영 모델을 여기에 AI를 적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각 부서별로 정확한 아레나를 설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협업 모델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어떤 예시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믹싱 공정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실패가 해서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기획팀, 설계팀, 제조팀, 설비팀, 품질팀, IT, 운영팀이 계속 모여서 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를 더 준비하자, 그리고 분석 기술에 다른 걸 더 준비해보자, 이런 협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부분까지 투자를 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모델을 변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미라콤 INC 컨설팅에서 서비스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적용의 솔루션 부분인데요. 미라콤 INC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까 중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그 한계점도 많이 알고 있고 그 현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라콤은 제조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이런 제조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쉽게 AI를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솔루션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고요. 저희 미라콤 INC에서 선보이는 넥스피어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은 현장에서 조금의 기술 교육을 통해서 수정 반복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이 손쉬운 AI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의 전처리에 관련된 기능과 그리고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을 통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기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정과 반복 활용이 가능하도록 손쉬운 배포와 그다음에 정기적인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계속적인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 반복 학습을 자동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 넥스피어 애널리틱스를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적용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공정에 저희가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수율 관리의 모델을 만들어서 한 사례이고요. 이제 중견 화학 소재의 제조 기업이고 플라스틱 유연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생산 공정인 반응 공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반응 공정의 기본적인 수율이 한 85%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반응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수율의 편차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확하게 그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제조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율 1%에 해당하는 가치는 연간 매출의 15% 정도를 15억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수율을 예측하는 모델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했습니다. 수율 영향의 이제 변수들을 어떻게 수집했냐면 원료의 투입량, 그다음에 촉매의 투입량, 그리고 반응기에서 생성되는 조건들 값들을 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율의 일관성과 제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론 수율 대비 수율 변동성으로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수율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고 어떤 제조 레시피를 만들어내기에는 인프라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시화하는 영역을 더 개선을 해가지고 분석 인프라를 적용해서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넥스피어 애널리틱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가져가려는 목표는 1차로 우선 그 수율의 편차를 좀 줄여서 정확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자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가졌고요. 그래서 수율 안정화를 통해서 정확한 저희가 계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현장에 예측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2차 목표로는 그럼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의 적용을 통해서 5%의 수율을 향상하는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것이죠. 데이터셋의 수집 단계부터 AI 학습 모델링,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현장의 적용을 통해서 수율 예측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적용하는 모습,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을 하였고요. 설비 데이터, 공정 데이터, 품질과 수율 관련 데이터들을 배치 단위로 모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이제 우선 오프라인 형태로 모았는데 인자 탐색 활동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솔루션이 이해할 수 있는 인자 형태의 변환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우선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지도학습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과정, 그리고 이 모델을 검증을 통하고 그 다음에 추천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율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현장에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 결국 인자 탐색 활동 부분인데요. 데이터 상태를 점검하고 저희가 핵심 인자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론시에 기반한 인자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상관관계 분석을 했고요. 더 핵심 인자가 무엇인지를 발굴해내는 사전 작업들을 했습니다. 주요 후보 인자들의 가설을 설정해서 맞춰보는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인자 형태의 변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루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일 형태로 생성해내는 과정이고요. 표준화랑 정규화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 도출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통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SV 파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의 데이터의 오류 작업을 오류를 삭제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도 있었고요. 데이터 양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최종 저희가 1년치 데이터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의 양과 그 다음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을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상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단위로 데이터 플로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놨던 데이터를 솔루션에 로딩을 해서 불러오는 과정, 그리고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파일이 유형별로 품질 관련된 데이터,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조인시켜서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셋을 확보하는 이 솔루션 상에서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시다시피 GUI 기반의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저희가 손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데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셋을 불러오는 파일 형태를 불러와서 이제 솔루션에 적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품질 관련된 파일, 그리고 설비와 관련된 파일들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 변환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이 솔루션에 적용하는 데이터셋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전문가가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과정이 아닌, 우리가 데이터셋만 준비하면 현장에서 좀 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 과정입니다. 모델링은 이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40개 정도 탑재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적용한 이제 분석 알고리즘은 회귀 분석의 모델입니다. 근데 회귀 분석은 25개 정도의 알고리즘이 들어 있어서 우선 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 우리가 정했던 시나리오에 적합한 모델인지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5개를 돌려보는데 걸린 시간은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합의 알고리즘을 추천을 해주고 그 추천한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한 거에 한 75%는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 쓰이고요. 25%는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랜덤으로 자동으로 솔루션이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동시간 아까 말씀드렸고 데이터 사용에 랜덤으로 분할해서 자체적으로 구동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이제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3번 정도의 크게 단계를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적용에서 데이터 양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을 해서 최종 1년 정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회귀 모델의 성능 검증을 통해서 결정 개수가 1에 가깝지 않게 나왔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반복 작업을 했고요. 2차 적용은 저희가 알고 있던 인자값들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인자들을 추출을 해냈는데 키한 인자값은 뭐였냐면 촉매 반응을 이제 고온 일정 180도 이상 200도 이하의 그 시간에서 4시간 이상 반응을 해야 되는 그 결정값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자를 확보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3차에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할 만큼 이제 검증이 돼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추천을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합 알고리즘을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율 예측 결과를 반복해서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적합이나 변수가 부족했던 것을 판단을 해주고요. 적합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반복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수율 편차, 원하는 목표 대비 3% 이내에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결과값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율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레시피 조합인데 이 부분도 반복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레시피를 찾아서 현장에 배포하고 결과값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 이제 선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준비한 셋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불러오고 저희가 다음 단계에 이제 선택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적합 알고리즘 선택한 것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을 아까 좀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배치 단위의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주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과정에서 보시면 이 반복되는 모델링의 학습은 일정 달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매번 하는 것이 아닌 그 시간에 데이터셋만 모아놓으면 자동으로 가지고 가서 구동이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앞에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AI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AI 도입의 성공의 가장 전제 조건은 명확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수치화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시화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적합한 AI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규모에 맞는 인프라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OC의 성공까지도 도출하려면 활용이 쉬운 AI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세한 실행을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활용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미라콤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AI를 적용해서 성공적인 혁신을 가져가는 데에 있어서 미라콤 INC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